그리스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데가 어디냐? 바로 그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미가 이집트의 왕이 되면서 이집트를 이제 그리스로 완전히 합치게 되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나오는데 이때 이집트를 배우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신비 사상, 신비한 종교 의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와가지고 사실은 뭐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의식을 배우고 또 기록을 하고 한 것들이 현재 남아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아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집트 미스테리아 들어갑니다. 이집트 미스테리아.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 말고 아까 얘기했던 뭐 피타고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배웠다고 하는 이집트 미스테리아. 자, 이집트 지도입니다. 자, 위쪽에는 이집트 나일강 하류라서 하 이집트라고 그러고요. 초기 수도가 있었던 곳이죠. 뭐 사카라, 멤피스가 초기였죠. 피라미드가 이제 주로 있는 곳이고 또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고 이쪽이 이제 카이로가 바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라서 하 이집트, 나일강 상류라서 상 이집트 이렇게 하는데 상 이집트는 이제 신왕조 시대 이후에 수도로서 엄청나게 발달했던 그러니까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고 이집트 전체에 걸쳐서 신전이 있었지만 상 이집트가 이제 규모도 크고 엄청나게 큰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폐허가 됐지만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를 더 이상 안 짓죠. 이쪽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피라미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적의 침입 이후에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피라미드를 안 짓고 땅굴을 파서 암굴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 가장 남쪽에 현재 이집트의 가장 남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부 신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부 신벨 신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집트 여행, 이집트 얘기하면 이게 항상 나오는데 저는 아부 신벨 신전을 가서 며칠 자면서 지금 이 장면은 빛과 소리의 축제 때 끝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은 거고요. 해 뜨는 장면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서 3번 간 거죠. 낮에 가고 밤에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고 비싼 입장료 내면서 한번 3번을 가봤는데 이건 이제 아침이에요. 아침에 가면 해 뜨는 장면을 이제 보려고 우리가 이제 쭉 가는데 근데 이 아부신벨 신전이 뭐가 특이하냐면 원래는 나일강 밑에 있었어요. 지금 S1 하이댐, S1이라는 지역에 낮은 댐하고 높은 댐, 하이댐을 만들었는데 댐을 만들면서 호수가 되면서 이 신전이 물에 잠기게 되니까 이 중요한 신전이다 그래서 이제 끌어올린 거예요. 1964년부터 1968년도까지 한 300명의 그 기술자들이 모여서 정말 전문가들이죠. 조각을 2,000개로 잘라요. 2,000개로 잘라서 올려가지고 63m 올렸죠. 올려가지고 재구성을 한 겁니다. 재구성하면서 뭔가 좀 틀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해 뜰 때 그 지성소로 빛이 들어오는 그 날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맞지 않다고 해요. 근데 그것만 맞추는데 한 1년 이상 뭐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이집트 하면은 람세스 2세 그 대제의 이야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뭐 부인도 굉장히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람세스 대제가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 지 30년이 지나면은 이제 희년 축제를 하거든요. 희년. 뭐 희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영국에서 뭐 영어로 주빌리 이렇게 하는데 원래 부르는 이름 따로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이제 할 거고요. 그러니까 30년이 됐으면 왕권이 좀 약해지고 뭔가 새롭게 리프레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거를 희년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젊게.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하여튼 뭐 별게 다 있죠. 이 람세스 2세의 치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보면 카데시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던 그런 장면의 모습을 어떻게 부조되어 있는데 아마 이집트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안쪽에 아침에 해가 뜰 때 이 지성소에 그 4명의 신이 앉아 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20분 동안 쫙 햇빛이 비쳐서 지나간다 이겁니다. 10월 19일 날. 원래는 람세스 2세가 2월 19일 날 태어나고 그 다음에 10월 19일 날 똑같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지나가게끔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생일인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에 2번 정확하게 오른쪽 신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가죠. 맨 왼쪽에 있는 신은 이제 멤피스의 그 주신이었던 이제 푸타라고 해가지고 그 창조의 신입니다. 지금 어둠의 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룩소르 테베죠. 신왕조 시대의 수도였던 테베의 주신인 아문라, 아문신, 태양신하고 이렇게 합쳐진 아문라이고요. 그다음 이 신은 신격화된 람세스 2세고요. 요 신은 호루스하고 태양이 합쳐졌어요. 태양신하고 호루스가 합쳐져 있는. 그래서 라 하라크티라고 하는데 번역을 하면 라 지평선의 호루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지평선의 호루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를까? 호루스면 호루스고 뭐 아문이면 아문인데 왜 라 하라크티를 할까? 이게 이집트 신화의 미스테리의 한 조각 중에 하나예요. 10월 19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19일 날 신년 축제를 한다. 모든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축제는 하이라이트는 10월 19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태양신 호루스, 태양신하고 합쳐진 호루스가 여기 있죠. 라하라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람세스이지만 람세스 자신을 상징하는 라하라크티가 여기 있는데요. 자, 이집트 신화 가장 중요한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영원 회귀 신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시리스 축제, 신년 축제, 대관식이 있습니다. 아까 신년 축제는 얘기했어요. 왕이 사실은 우리 조선 시대에도 왕이 평균 42세를 넘기지 못했어요. 평균 42세 살았어요. 세종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평균 42세 조선 시대 왕이. 근데 왕이 돼서 30년 동안 그 군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년 축제를 할 만하죠. 그래서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신년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갱소년이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축제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미스테리아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판타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오시리스 축제는 뭐냐? 사실은 이제 오시리스 축제, 신년 축제, 대관식이 10월 19일 날 하이라이트로 다 이루어져요. 하이라이트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 새해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새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춘분, 추분, 하지, 동지, 그다음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날 또는 나일강이 범람한 물이 잦아드는 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싹이 돋아오를 때인데 싹이 돋아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죽어있던 오시리스가 살아나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런데 10월 19일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생명력이 왕성하기 때문이죠. 10월 19일 날. 왜냐면 이제 6월 21일 날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 때. 그때부터 120일이 지난 4달이 지나서 5번째 달 첫 번째죠. 30일씩 나누면 120일이면 이제 5번째 달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뭐 3, 5, 15, 3, 4, 12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이 발아에서 올라오는 날 그때 10월 19일 날 이제 이런 축제를 다 열었는데 그 이런 축제를 이제 열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여버려요.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트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적장자는 누구냐면 호루스인데 호루스는 자기가 적장자로서 내가 다음에 차기 왕이 되려고 하면 세티를 저지하고
자신이 오시리스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막 백 투 더 퓨처 영화처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선왕이 죽었을 때 새 왕이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하는 거예요. 오시리스 축제가 됐든 희년 축제가 됐든 대관식이 됐든 오시리스는 누구냐면 바로 죽은 선왕이죠. 선왕. 예, 호루스는 이제 새로운 왕이 될 왕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세티를 일단 저지했다 치고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거죠. 새로운 왕으로서의 적장자임을 증명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아들이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연상의 호루스가 있고 연하의 호루스라는 말이 나와요. 과거로 돌아가서 죽은 오시리스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몸속에 들어가서 오시리스를 살려내. 오시리스 전체를 살려낼 수도 있지만 오시리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남근 성기를 이렇게 살려내고 그리고 나서 이시스하고 이 신성한 결합을 하게끔 합니다. 이걸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시스 매의 모습을 한 이시스가 성교를 해서 나이 많은 원래 연상의 호루스가 과거로 돌아가서 오시리스 몸속에 들어가서 이 세포가 되는 거죠. 생식 세포가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시리스로. 그러니까 연하의 오시리스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니, 연하의 호루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상의 호루스가 이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하는 신성한 결합을 통해서 다시 연하의 호루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적장자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영원 회귀의 신화인데 이 이상 진행이 되지도 않고 이 전의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다. 이거를 뭐냐면 자기 수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집트 특히 왕들이나 신들은 그 자기 수태를 해서 계속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이제 믿었던 거죠. 갱소년이 돼서 다시 태어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게 히에로스 가모스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축제의 순서 이렇게 점을 해야 되는데 5번째 달 첫날 어쨌든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 날 이루어지는 축제의 순서는 일단 오시리스가 죽어요. 이게 종교극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 과거의 신화와 역사가 이 동일한 시대였을 때를 재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극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시리스가 죽고 그다음에 오시리스를 이제 살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오시리스를 살려내는 이렇게 오시리스를 이제 환생을 시키는 것으로 이 10월 19일이 어떤 날이냐면 나일강 물이 범람했다가 잦아들면서 이 씨앗이 자라는 건데 오시리스의 모판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시리스 모양 인형 속에 흙과 씨앗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움직여가지고 어느 장소에 넣어요. 근데 10월 19일 날 이게 씨앗이 발화가 되거든요. 씨앗이 이렇게 발화가 되면 오시리스가 이제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축제를 뭐 그냥 춘분추분 뭐 하지동지 이런 때보다도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제 씨앗이 발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풍년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농사의 주기와 그 다음에 우주의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판에 소카이 집이라는 곳에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시리스가 과거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히에로스 가모스를 통해 가지고
신성한 결합이죠. 호루스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현재의 호루스가 과거로 돌아가서 죽은 아버지를 살려내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신성한 결합을 하게 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정액이 돼서 어머니의 자궁의 방사가 돼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시스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다시 살아난 오시리스는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없는 거죠. 축제 주요 목적은 이제 오시리스가 아닌 호루스가 탄생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루스는 뭐 그 전의 이야기라든가 호루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루스는 항상 죽어 있는 상태로만 나타내는 겁니다. 죽어 있는 상태로만. 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축제, 뭐 오시리스 축제, 희년 축제, 그다음에 대관식, 뭐 거의 중요한 거는 똑같이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축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제트기둥 세우기인데 이 상징이 아까 이야기했던 히에로스 가모스예요. 가장 중요한 이집트의 상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오시리스 미라와 카 포옹을 한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그 10월 19일이 나일 강물이 잦아지면서 모판에서 이렇게 씨앗이 발화돼서 이제 그 농사에 이제 제대로 된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오시리스가 농업의 신이 되고 해서 그 뭐 술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오시리스가 이제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제트기둥이라는 것을 세우기 의식을 하는데 축제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제트기둥은 뭐를 상징하냐면 이 제트기둥은 오시리스의 척추뼈를 상징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시리스의 남근이에요, 남근. 이렇게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어떤 리본이 있어요. 이 리본. 리본을 티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트라고 하고 이 리본을 티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신성한 결합 히에로스 가모스에서 호루스가 과거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살려내고 기둥을 세우고 살려내고 신성한 결합을 하고 이 끈을 매듭을 이제 묶고 했는데, 이 매듭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그 매듭이 묶어져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이 매듭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여성의 월경을 하는 기관입니다. 신성한 결합을 한 걸 나타내요. 이래서 호루스가 다시 태어난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이집트의 상징이고요. 잘 모르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이 제드와 이 티드, 오시리스의 척추와 그 이시스의 이제 월경을 하는 기관, 나중에 부적으로도 사용하죠. 사람이 이제 미라가 돼서 이제 관에 묻을 때 요 두 개를 가슴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쇳덩구리죠, 쇳덩구리. 쇳덩구리는 이제 쇳덩구리, 태양신을 굴리는, 태양을 굴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에 십자가가 있으면은 이집트에는 쇳덩구리가 있다. 이렇게 아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루스의 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부적으로 이렇게 죽은 미이라 위에 올려놓죠. 네.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100%죠. 100%의 그 관에 제드와 티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가장 이제 화려하게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은 투탕카멘 왕의 관이죠. 관이 7겹으로 되어 있는 관인데, 여기 보면 제드와 티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제트, 그리고 티드 해서 남근 축제의 모습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트기둥 세우기의 그 의미가, 제트기둥 세우기의 의미가 우리로 치면 솥대를 세우고 또 남근을 세우고 하는 뭐 이런 그 축제하고 이제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월 대보름 때 이제 솥대를 세우거나 장승을 세워서 거기 제를 지내가지고 풍년을 이제 기원하는 거 하고 이제 살짝 유사한 그런 그 면이 있는데, 태양신부터 해가지고 뭐 누트, 개부 뭐 이런 모든 신들의 그 칼을 이제 받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야지만 이제 신이 되고 왕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젊은 호루스, 그러니까 연하의 호루스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제사를 하면서 음식을 주면은 이제 영생을 한다. 오랫동안 산다. 이 카가 영원히 남아서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례 신전을 만들고 장례를 치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이라도 이제 묻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네. 오시리스를 부활을 시켰는데 그 뒤로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없어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오시리스가 이제 살아있을 때 이야기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후대에 와서 나중에 각색이 되고 첨가가 된 겁니다. 이집트가 많이 헷갈리는 게 막 신 이름도 많고 모습도 뭐 호루스인데 막 태양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이 아주 특이하게 생긴 이 신도 막 나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좌절감을 이제 맛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